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예쁜 공주님을 출산해서 아기 엄마가 된 31살 주부입니다. 예쁜 딸만 보고 있어도 부족한 시간에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자상한 남편과 곧 태어날 예쁜 아기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매일이 행복한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제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태교하면서 심심하게 보내는 저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점심시간마다 뭐 해먹었냐? 기분이 어떠냐? 컨디션은 괜찮냐고 어떨 땐 귀찮을 정도로 전화와 카톡을 보내왔고 퇴근할 때는 늘 마카롱, 케이크, 과일 등등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매일같이 사왔어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일은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친정엄마 밥이 먹고 싶어서 친정집에 며칠 다녀오고 나서 알게 된 일이에요. 남편에게 미리 얘기했던 것보다 하루 먼저 집에 돌아갔어요. 우리 남편, 저 없다고 혼자서 라면이나 먹으며 끼니를 때우고 있진 않을까. 내가 하루 일찍 와서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며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문이 안에서 잠겨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을 현관을 두들기며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여보, 나 집에 왔는데 문이 안 열려. 전화를 받은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문이 왜 안 열리지? 근처에 있어봐. 내가 가서 금방 열어줄 테니까. 근처 카페에서 기다려. 밖에 나와 있다는 남편. 그런데 집안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남편 말대로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 말대로 카페에 갈까 하다가 남편이 금방 올 것만 같아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편의 차는 남편이 항상 되는 곳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남편이 밖에 있다고 했는데 왜 차가 여기에 있지? 이상한 마음에 차 번호판까지 확인하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그런데 제 옆으로 남편이 달려가는 걸 보았어요. 밤이어서 그런지 남편은 차 옆에 숙이고 있던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소리쳐 남편을 부를까 하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에 그만두었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웬 여자가 급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고 저는 느낌이 쎄했어요. 아닐 거야 하고 마음을 다독였지만 그때부터 직감했었나 봐요.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어디야? 카페에 없네? 저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나 카페 안 가고 그냥 아파트 안에 놀이터에 있었어. 오빠 얼른 와. 알았어 기다려. 남편의 목소리는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내일 온다며. 어딘가 모르게 살짝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일찍 오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탓을 하니까 저도 확신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이 확실히 이상하다는 걸.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얼마 동안은 남편도 여전히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주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끝끝내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에 저와 친한 여동생임과 동시에 남편의 절친한 회사 후배에게 연락을 했어요. 요즘 우리 남편 회사에서 별일 없어 보여? 언니 간만에 연락해서 왜 그래? 형부랑 무슨 일 있었어? 나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내 남편 바람피는 것 같아. 나 어떡해.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속으로만 숨겼던 고민을 털어놓고 엉엉 울어버렸고 동생은 깜짝 놀라 형부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서 언니가 임신해서 예민해진 거라면서 저를 엄청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자기가 한번 슬쩍 떠보겠다며 그래도 절대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은 없을 거라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내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는 그 동생이 그날 밤 우리 집에서 나온 그 여자였다는 걸요. 저는 동생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 번 커진 그 의심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남편의 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카톡이며 메시지며 전화통화 내역까지 다 뒤져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깨끗하더군요. 오히려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요. 그러다 처음 보는 메신저 알람이 울리는 걸 보았어요. 살펴보니 남편 회사에서 쓰는 회사 전용 메신저 어플이더라고요. 느낌이 온 저는 그 메시지를 확인해 보았어요. 오직 한 사람과 잔뜩 나눈 대화는 그야말로 쇼크였어요. 오빠, 자기야, 여보라는 애칭이 난무했고 성적인 대화까지 가득했어요.
절대 외박이라고는 안 하는 남편이었는데 외박을 안 해도 다른 여자랑 충분히 바람피고 할 짓 다 했더군요. 우리 아기를 처음 산부인과에 가서 같이 보고 온 날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저랑 산부인과에 갔다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선 곧바로 휴가 내고 그 여자 집에 간 거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이제는 너랑만 할 수 있다 이런 더러운 얘기까지 했네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 여자의 메시지는 언니 친정 갔던 날 언니 잠옷 입고 안방 침대에서 좋았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겠어요? 제 속옷 입고 제 가운을 입고 제가 혼수로 들여온 부부 침실 또 부부 침대에서 둘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좋다고 떠들고 있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서 그 여자의 프로필을 눌렀던 순간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아예 모르는 여자였으면 기분이 좀 나았을까요? 그 상간녀의 정체는 바로 제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며 저랑 어릴 때부터 언니하고 따르던 친했던 동생. 공부를 잘해서 남편 회사에 들어갔고 신입사원일 때부터 친한 언니의 남편이라며 제 남편도 잘 따라주었던 그 동생. 가족같이 친여동생처럼 아꼈던 그 동생이 바로 제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예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남편 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잠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잠든 채로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안삭의 임산부였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저는 며칠 뒤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동생을 초대해서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내 남편 정말 가증스럽게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하나도 없이 좋지 오랜만에 처제도 보고 라면서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회사면 은근히 자주 만나지 않아? 라고 떠봤더니 회사가 무슨 학교도 아니고 같은 부서도 아닌데 어떻게 자주 봐? 하고 실실 쪼개면서 밥을 처먹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뒤에 동생은 남편과 함께 저희 집으로 퇴근했어요. 제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으니 핑계 좋게 둘이서 같은 차로 손 꼭 잡고 퇴근했겠죠. 우리 집에 들어온 동생은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한두 번 와본 것도 아니면서 언니 집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처음 보는 척 연기를 하네요. 내 방 침대에서 뒹굴던 년이. 저는 애써 모른 척하고 동생에게 말했어요. 난 임신해서 미처 못 챙겼는데 너 술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돼. 근데 집에 술이 없네. 나가서 사올래? 라고 하니까 남편이 나가서 내가 사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내가 손님인데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나가서 사올게. 아주 둘이 쌍으로 주접을 떨더라고요. 기가 차서 보고 있다가 그래 둘이 가서 사와.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 저는 말에 뼈를 갈아 넣었는데 둘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좋다고 둘이 옷 챙겨 입고 문은 나섰네요. 저는 그 둘이 나가자마자 비상계단으로 따라 나갔어요. 그 둘은 역시 아파트 밖을 나서자마자 팔짱 끼고 손잡고 슈퍼로 향하더군요. 저는 무거운 배를 부여잡고 뒤뚱뒤뚱 걸으며 그 둘을 미행했어요. 눈에선 피눈물이 흘렀지만 그 둘을 놓칠까봐 부랴부랴 걸었어요. 슈퍼에서 술을 사서 나오는 둘을 지켜보다가 그 둘은 주변을 살피더니 입술에 뽀뽀를 쪽 하는 거예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요. 거의 악을 쓰면서 엉엉 울었어요. 주변에선 사람들이 다 쳐다보았고 남편과 동생은 저를 보고 얼어버렸죠. 니들이 나를 갖고 놀아? 어떻게 둘이서 붙어먹어? 어떻게? 동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남편은 그게 아니라면서 저를 향해서 걸어왔어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는 뒷걸음질 치면서 그럼 둘이서 키스를 왜 해? 어떻게 너네 둘이서 내 침대에서 그 짓을 해? 하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다가 저는 기절을 해버렸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앞에는 친정 부모님이 와 계셨고 둘러보니 병실 구석에서 남편이란 놈이 서 있네요. 저는 정신이 들자마자 생각이 나서 베개를 집어던지며 아가 네가 어디라고 와 하고 남편에게 소리 질렀어요. 엄마랑 아빠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진정부터 하라고 하시지만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저랑 제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네요. 이 새끼 뱃속에 품고 있는 와이프 몰래 나랑 친한 여동생이랑 놀아난 새끼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빠가 되니? 나 내 새끼 아빠 없이 키울 거니까 당장 나가. 남편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그냥 심심해서 한눈 팔았던 거라며
저만 사랑한다며 매달렸고 모든 걸 다 눈치챈 친정엄마께선 이게 무슨 일이냐며 물으셨고 아빠는 남편의 뺨을 후려치셨어요. 아빠는 남편을 발로 밟고 개패듯이 때리셨고 그 순간 시댁 어른들까지 병실에 들이닥쳤어요. 시어머니께서 사돈 노망 났냐며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왜 때리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 서방 바람 폈다고 그것도 얘네들 친한 여동생이랑 바람 핀 거라고 당장에 이혼시키겠다고 하셨네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울 수도 있지 바람도 못 피면 그게 남자예요? 하고 어이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찼고 친정 부모님은 남편과 시댁 어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존중해 주겠다고 아이는 친정 부모님께서 어떻게든 케어해 주시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난 뒤에 그동안 모아왔던 바람핀 증거들을 모아 남편 회사로 보냈어요. 물론 그 여동생 앞으로도 보냈지요. 그리고 그 회사 인사팀에 탄원서까지 보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깟 바람 한번 피운 걸로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며 전화로 매일 저를 괴롭혔고 그 여동생은 언니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은 너무하지 않냐며 자기가 힘들게 들어온 회사 언니 때문에 잘리게 생겼다고 언니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고 전화로 엉엉 울고 화내고 쌩 난리를 쳤네요. 저는 그 동생에게 네가 망친 내 결혼 생활과 내 인생 그리고 아빠 없이 살 내 딸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없으면 네 인생 종치는 걸로 보상하라고 말하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 친정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예쁜 딸을 순산했고 지금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남편이 바람 폈다고 이혼했다고 제 인생 밑바닥 찍은 것 같았지만 차라리 일찍 이혼한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연으로 끄적여보니 또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시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